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서 계속되는 하락세가 진행되었고 장 막판까지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었어요. 반면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0.2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와 달리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장 중반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여러분,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종목적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 BM이 급등하면서 지수적으로만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927 종목이고 상승 종목은 절반도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의 대형 악재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인텔이 34조 원을 들여서 전 세계 파운드리 3위 기업인 글로벌 리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덕분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마이너스 1% 하락이 나왔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동반 양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글로벌 증시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유럽 증시는 장이 개장되자마자 이렇게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동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 역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아시아 증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일본의 니케이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올림픽을 개막하는데 니케이는 말이죠, 이번 주 22일과 23일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투심 저하로 니케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었고 현재 4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의 대형 악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인텔이 34조 원을 들여서 세계 파운드리 3위 업체 글로벌 리를 인수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 덕분에 아침부터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죠. 삼성전자는 아침에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이렇게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이건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의 매수 잔량이 아침부터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이렇게 매도 잔량만 쌓여 있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투매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제가 일주일 전에 올린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실적 발표 당일날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하기보다는 횡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가 많은 LG전자 역시 아침부터서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 주가 역시 오늘 마이너스 1.8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똑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도가 나왔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점이 78,400원입니다. 이번에 또 78,400원을 깨게 된다면은
77,000원 혹은 76,000원까지 확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삼성전자로 1% 단타 치시는 분들도 지금은 물리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매번 79,500원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음날 다시 8만원까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79,000원이 깨지려고 하고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이제는 75,000원대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 지금 1% 단타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올해 1월달에 삼성전자 관련 루머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루머 뉴스,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손을 잡는다, 삼성전자가 인텔과 손을 잡는다. 아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뉴스를 1월달에 너무 많이 뿌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인텔과 파운드리 사업을 손에 잡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당시 뉴스를 보세요. 이게 루머인지 진짜인지도 확인이 안 되었어요. 다만 해당 매체가 실제로 이같이 보도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참나. 결국 인텔은 삼성전자와 손을 잡기는커녕 독자적인 라인을 구축해서 삼성전자를 위협해 나가고 있죠. 34조 원이나 써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고 앞으로 삼성전자와 TSMC의 파운드리 사업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더 늘어나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라도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3분기와 4분기는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전망이 나온 이유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기는커녕 오히려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서버라던가 모바일 수요처가 업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가 줄어들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메모리 가격 3분기와 4분기는 더 오른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된다 레포트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공개된 다음부터서는 저런 뉴스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던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 주가가 빌빌거리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또한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 같은 경우에도 인텔의 글로벌리 인수 뉴스는 악재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1.1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도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대만의 TSMC의 주가도 계속 횡보 내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속적인 횡보와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매도라던가 대차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들어온 부분에서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쌓였고 그 부분에서 지금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가 계속 내리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에서. 자, 3일 전에도 보시면은 K스탑 공매도 반대 운동이 벌어졌었잖아요. HLB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공매도를 친 기관과 외국인을 혼내주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 완전히 대실패죠. 지난주에 K스탑 공매도 운동이 벌어졌을 때도 22%까지 장중에 상승이 나왔다가 플러스 5%로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날 하락이 마이너스 3.77% 그리고 오늘도 하락이 마이너스 3.08%니까 애초에 공매도 운동이 벌어지기 전 주가보다 훨씬 더 주가가 하락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는 미국의 모더나가 무려 10.30%나 상승이 나왔죠. 지난주에 제가 올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더나는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가 상승했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모더나 관련주를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2,000원짜리 주식에 6,000주라던가 만주는 의미 없는 수급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양매수는 그다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 KPS 생명과학 역시 오늘 마이너스 2.9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플러스 1.8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수급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수가 3일 연속으로 들어왔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4.85% 이상만 상승이 나올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증시 트렌드가 이런 거죠. 지난 고점이 있으면은 지난 고점을 터치하거나 그 근처에서 바로 이렇게 빼버리면서 연일 하락하는 패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막 95만 원을 터치하려고 한다? 그럼 그때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간다, 이런 레포트로 여러분들을 꼬드긴 다음에 또 고점에서 빼버리면은 역사적 신고가에 물려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공개가 되었는데, 매번 여기 앞에 나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날 공개되는 대선 후보 지지율은 무조건 윤석열 씨가 앞서고, 목요일과 금요일날 공개되는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씨가 앞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공개된 대선 후보 지지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30.3%, 이재명 씨가 25.4%, 그리고 이낙연 씨는 19.3%, 최재형 씨는 5.6%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씨 지지율이 1위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씨 테마주는 오늘 상승이 나왔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장 초반에 찍었던 스크린샷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종목들이 몇 종목은 상승으로 나온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대부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 테마주도 똑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 테마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상승은커녕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입니까? 투자 경고라던가 투자 주의를 받은 종목들이에요. 투자 주의를 받은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오늘 KD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깔짝 8.04%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9.05%, 고점에서 사셨으면 오늘 마이너스 17%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일성건설 역시 이재명 씨 테마주이면서 투자 주의를 받았는데, 이 종목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 2.22%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1.85%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지지율 조사에는 안 나왔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 부총리가 대권 출마를 시사했어요. 거기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늘 본인의 책도 출간하면서 대선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씨 관련주 PM풍류는 이렇게 아침부터서 강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나왔고, 종가는 마이너스 15.3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낙연 씨 관련주 TK케미칼과 차트가 매우 흡사하죠. 지난 고점이 여기라면은 지난 고점 근처까지 꼬셔놓고 그 다음날 빼버리고, 지난번 고점까지 꼬셔놓고 그 다음날 빼버리고, 와, 정치 테마주들은 이렇게 정말 무빙이 어지러울 정도로 장난이 아니고, 최근에 여러분 대선 관련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윤석열 씨 대권 선언한 순간 재료 소멸로 하락을 했고, 이재명 씨도 대권 선언을 한 순간 재료 소멸로 하락이 이어졌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출마라던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순간 그 순간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자, 그리고 최재형 씨 테마주도 오늘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동 아파트를 헐값에 임대를 해줘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최재형 감사위원장은 2018년도에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자녀에게 최소 5억 원 이상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은 본인은 딸에게 100만 원가량의 월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재형 씨가 저렇게 반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최재형 씨 테마주 대부분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자, 어제 여러분 제가 이 영상에서 최재형 씨 테마주를 하나 말씀드렸었죠. 자, DGI라는 종목은 대표이사가 최재형 씨하고 똑같은 해주 최 씨라서 저렇게 상한가를 2번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재형 씨의 테마주에 악재가 터졌고 DGI는 무려 10.6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딜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딜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딜리 역시 해주 최 씨예요. 자, 딜리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수 씨인데 최근수 씨는 DGI에 있는 최동호 씨하고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DGI의 주가가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오면은 딜리 역시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딜리의 주가는 오늘 마이너스 6.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3일 단일가에 들어갔고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1.18%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자, 딜리가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DGI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뒤져버렸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 경고라던가 투자 주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리면은 과거에는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여러분 크게 하락이 나와요. 이로운 같은 경우엔 보세요. 투자 주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0%로 마감이 되었죠. 최재형 씨 테마주 기본 5% 이상 다 하락했는데 이 종목이 상승했다. 와, 대박. 그리고 이론에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죠. 와, 대박.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해제가 됐네? 내일 신용과 미수로도 매매가 가능하잖아? 당장 사야지. 생각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론을 매수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짠! 마이너스 3.5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무려 2%의 상승이 나왔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3.5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오픈 베이스 역시 사람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투자주의가 오늘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신용과 미수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몰려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매수하러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2.72% 하락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최재형 씨 테마주들은 지금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모두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한국의 확진자 수는 1252명이었습니다. 지난주 최고치가 1600명이었는데 그보다 4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부터서 비대면 관련주인 ECS가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분명히 코다리19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확진자가 늘어야지 상승을 하는데 ECS는 아침부터서 그냥 상승을 하네요. 이건 여러분 그냥 호식이 2마리 치킨처럼 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CS는 오늘 종가 마이너스 1.3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 초반에 아주 잠깐 3.13%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잠깐 상승을 시켜놨다가 보합까지 유지했다가 오후장에 다시 올리는 척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빼버리는데 얘는 매일 이렇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잠깐 올라옵니다. 분명히 금요일에도 플러스 0.75%까지 잠깐 상승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6.90%였고 오늘도 장 초반에 잠깐 3.13%까지 올려놨다가 뺀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10시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4천억 가까이 순 매도 중이었고 개인만 이렇게 순 매수 중이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바이러스 테마주라던가 계절 테마주 이런 테마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잠깐 저렇게 반등이 나온 것 뿐입니다. 자, 알서포트 역시 ECS랑 똑같죠. 장 초반에 보시면은 플러스 7.18%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1.44% 상승. 하지만 시가가 2.39%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다 손실을 본 거예요.
CG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플러스 4.79%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종가는 플러스 0.16% 상승 마감. 하지만 역시 시초가가 1.81%였기 때문에 오늘 CGN을 어디서 매수했어도 여러분들은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테마주가 확진자가 증가를 안 했는데도 상승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1번 기술적인 반등이다. 2번 그냥 꼬시기다. 자,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이 종목은 항상 시간의 단일가에서 내려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아침에 시작되면 또 상승으로 출발해. 그런 점도 있지만 얘는 이미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빨간불 들어올 때 키네마스터 들어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키네마스터 오늘 마이너스 4.8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보시면은 장 초반에 2.33%까지 상승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4.83%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꼭대기에서 잘못 매수하신 분들 오늘 마이너스 6% 손실인데, 지금 보시면 4일째 하락입니다. 4일째 하락인데 항상 시초가는 상승으로 출발해요. 상승으로 출발하고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목이 지금 너무너무나 많아요.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무조건 시초가는 상승입니다. 상승이 아닌 적이 하루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장 초반에 10.77%까지 상승해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7.49% 하락 마감. 오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마이너스 17%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종가에 사서 아침 고가에 파는 그런 전략도 통할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런 종목을 그냥 종가 베팅 안 하는 게 좋고, 요즘 트렌드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음봉으로 많이 빠진 종목은 그 다음날 양봉으로 전환된다. 자,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던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 음봉을 다 메꾸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양 매수가 오늘 들어왔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외국인들은 말이죠, 장 초반에 프로그램으로 분명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점까지 빵 올리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30만 주가 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11시 때 전부 다 매도를 해버리고 종가를 30분 남겨두고 다시 재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수로 보이지만 얘네는 장 초반에 팔고 다시 산 겁니다. 팔고 다시 산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한일 단조도 조금 수상하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장막판에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장 초반에 잠깐 올려놓고 다시 다 빼버려요. 한일 단조 오늘 플러스 1.47%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6.7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이 종목도 프로그램을 보세요. 장 초반에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왔다가 장막판에 다시 산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90만 주가 들어왔어요. 90만 주.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샀던 물량을 전부 다 팔았죠. 특히 단타의 제왕 투신이 연일 한일 단조를 가지고 놀고 있다. 물론 이건 검은머리 외국인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7만 주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26만 주가 나가고, 70만 주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또 70만 주가 나가고, 연일 단타의 제왕들이 가지고 놀고만 있어요. 자, 거기다가 한일 단조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8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일 단조라던가 최재형 씨 테마주가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특별한 기사도 없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유럽 증시가 개장되었는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 중이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우리가 장중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 중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네요. 자, 올해는 환율이 최고치가 1151원이었는데 지금은 1152원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국제유가는 70불이 깨져버렸어요. 자, 그 이야기는 내일 S-오일과 정유주 관련주들은 전부 다 크게 하락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70불을 무조건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70불이 깨졌고, S-오일은 오늘도 마이너스 1.42% 하락이 나왔고, SK이노베이션 역시 오늘 마이너스 1.71% 하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송유관 관련주 중앙에너비스도 오늘 마이너스 1.41% 하락이 나왔는데 얘는 이제 16,000원까지 빠지겠네요. 지금 16,000원도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확신이 안 드는데, 이런 데까지 또 빠져버리면은 이젠 그 다음에 12,000원까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15.15%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자이언트 스텝이 움직이니까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인 선익 시스템도 아침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플러스 1.4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선익 시스템의 차트를 보시면 맨날 똑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상승시켜 놓고 저점을 내리고 있죠. 반대로 자이언트 스텝은 정반대적 매일매일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거의 이 종목은 무지성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실적은 절대 좋은 회사가 아니라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이렇게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2년 동안 적자가 지속이 되면 이 회사는 상폐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무지성으로 올리는 종목들은 손절선이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이렇게 무지성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빠질 때도 어떻게 해요? 무지성으로 빠집니다. 무지성으로 올라온 애들은 빠질 때도 무차별적으로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이언트 스텝을 공략할 때 이 종목은 절대 상한가를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10% 이상 올랐을 때 접근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은 10% 이상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고점에서 빼버려요. 계속 빼버리기 때문에 10% 이상 갔으면 더 이상 오르지 않겠지. 그래, 다음날 공략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10% 이상에서 이거 상한가 가겠다 하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거래가 재개되었던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처참했죠. 마이너스 5.38%, 에어부산은 하락으로 출발했고 아시아나 IDT 역시 마이너스 3.20% 하락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종가 역시 달라진 건 없었죠. 에어부산은 오늘 마이너스 6.34%로 마감이 되었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이너스 8.85% 하락, 아시아나 IDT도 마이너스 6.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렇게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정지가 풀려서 급등하는 종목이라던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장중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고 이렇게 지금 하락 종목 중에서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나 하락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승 종목 보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20% 이상 급등했던 YTN 최재형 씨 관련주죠. 보세요. 양봉에서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종가가 플러스 20%로 마감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몇 프로 빼요? 그냥 10% 가까이 쑥 빼버리고 시작해요. YT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셔도 하락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 테마주 비상교육 보세요. 오늘 그냥 무차별적으로 빼버리던데 보시면은 지난주 수요일 14.18%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시초가부터도 상승이 나왔고 갑자기 이렇게 14%까지 올라가니까 상방 VI 바로 직전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방 VI 근처에서 물리신 분들 존버했더니 그 다음날 여기 보시면은 또 하락이 나왔고 오늘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 벌써 마이너스 27%입니다. 3일 만에. 물론 이렇게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 계속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도 이렇게 8%대 상승이 나왔고 종가도 7.95% 상승 마감. 거기다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락 종목이 679 종목이고 상승이 181 종목이고 이렇게 돌연변이로 나오는 종목은 10종목도 안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양봉 종배보다 음봉 종배가 현재 승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지난주에 이렇게 피뢰침을 쏘고 싹 빠졌는데 오늘 다시 7.19%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확 쌌기 때문에 장중에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조건 종가에 노렸어야 돼요. 근데 저렇게 피뢰침으로 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인터파크 같은 거 잘못 노렸다가는 정말 그 다음날 큰 손실을 봅니다. 물론 인터파크에 종배를 했어도 4% 가까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4%에서 먹고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갭을 매꾸러 가겠구나 하고 홀딩을 했으면은 결국 종가에는 마이너스 6%의 손실을 볼 수가 있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보세요. 국전약품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그런데 저는 국전약품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종목을 한 10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얘는 항상 상한가 근처까지 간 다음에 종가 다 빼버리고 여기서도 빼버리고 피레침 전문가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길래 혹시나 했습니다. 얘 설마 시간이라던가 다음날 급락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야? 와, 소름 돋더군요. 진짜 시간에서 마이너스 5.18% 하락이 나왔어요. 국전약품이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도 원료 공급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데 이게 도대체 왜 상한가를 갔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니 다른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찌라시를 띄웠단 말이에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이런 찌라시를 띄운 다음에 오늘 플러스 10.26%까지 상승을 시킨 다음에 종가가 마이너스 1.04%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 섹터는 찌라시 띄워도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전약품만 독보적으로 저렇게 올라가길래 의심밖에 안 들었지만 와, 의심만 해서 다행이네요. 내가 만약에 저걸 샀으면은 끔찍해. 그리고 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간 정상적인 종목도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8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슈가 있어서일까요? 자, 여기 뉴스를 잘 보시면은 1,500억 원 전기차용 양극활 물질 시설에 투자를 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저렇게 급등이 나왔죠. 하지만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매매할 틈이 이런 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린저 중앙 부분 터치했을 때는 손절선인데 여기서 갑자기 올려버리는 것도 그렇고 장중에 이렇게 매도세가 쫙 이어져가지고 솔직히 이 종목 잡기도 애매하거든요.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오늘 매도가 나왔고 개인가 그리고 투신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도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20만 주 이상 던지고 있는 게 보여서 저는 이런 거 그냥 공략 못 하겠더군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던지는 게 보이는데 단순하게 이게 뉴스만 가지고는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 한일 정상회담은 어제까지만 해도 성사가 될 것처럼 보였으나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무산이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불매운동 수혜주 모나미라던가 신성통상이 급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모나미는 상한가를 갔으며 신성통상은 5.76%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모나미라던가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피레침 쏘면서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수한다? 물릴 가능성이 농후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은 투자경고가 풀리면 하락합니다. 예전에는 투자주의 종목이라던가 투자경고 종목이 경고가 풀리면 급등이 나왔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투자주의 종목이라던가 투자경고가 풀릴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단기과열, 3일 단일가 매매 종목 역시 단기과열이 끝날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2번 삼성전자는 앞으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텔이 세계 3위 파운드리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공매도도 더 쌓일 거고 또 삼성전자는 현재 코스피 공매도 종목 1위입니다. 실적 발표 후 계속되는 횡보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꼭 매수하고 싶다면은 지금보다 좀 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코코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코님은 2만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